자,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자, 아까 이제 에러가 발생했을 때 그 에러의 이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 표시되는 내용 중에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 이라는 게 지금 발생하고 있는 에러 상황의 이름이에요. 에러라고 하는 게 원인이 되게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에러의 원인을 내가 파악을 할 수 있다면 에러 상황별로 대응을 각각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자, 교환해서 다음 코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데이터라는 배열이 100, 200, 300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길이는 3이고요. 인덱스는 0부터 2까지 있죠. 0, 1, 2니까요. 자, 반복문으로 이제 배열을 또 탐색을 하는데 i가 2보다 작은 동안 i가 2고요. i가 마이너스 1보다 큰 동안이래요. 크거나 같은 동안. 그리고 i가 1씩 감소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은 i의 범위가 0부터 마이너스 1 포함이죠. 크거나 같다니까. 마이너스 1까지 1씩 감소합니다. 2부터죠. 2부터. 자, 그러면서 i가 0이 아니라면 일단은 이 구문은 잠깐 빼고 밑에 있는 주석으로 생각해 봅시다. 데이터의 i번째를 i로 나눠요. 이게 k래. 그래서 k를 출력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에러를 생각해 보자고요. i가 2일 때 데이터의 2번째 나누기 2가 되죠. 자, 300이니까 300 나누기 2니까 150이 돼요. 문제 없어요. i가 1일 때 데이터의 1번째 나누기 1이 되죠. 200 나누기 1이니까 200이 돼요. i가 0일 때 데이터의 0번째 있죠. 나누기 0이에요. 계산되나요? 100 나누기 0이니까 여기서 에러예요. 모든 수는 0으로 나눌 수 없다 그랬죠. 못 나눠요. 이거 실제로. 수학적으로 불가능해.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i가 마이너스 1까지 간다 그래서 데이터에 마이너스 1번째 없으니까 거기서 그 전에 에러가 나요. 이미. 마이너스 1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i가 0일 때 에러가 나. 자, int k는 100이고 k 나누기 0이라고 하면 실행했을 때 이런 이름의 에러가 나요. 0으로 나눴기 때문에. 연산 에러.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0으로 나눌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에러가 나겠구나 라는 거를 감지하고 코드를 수정을 한 거예요. 자, i가 0이 아닐 때만 데이터의 i번째를 i로 나누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0을 k에다 넣는 거죠. 그럼 0이 아닐 때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i가 0일 때는
이 처리를 수행 안 하고 그냥 i가 들어가는 거니까 k에 0이 들어가겠죠. 자, 그럼 에러가 안 났어. 그럼 마이너스 1까지 가겠네요. i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면 데이터에 마이너스 1번째에 접근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에러가 발생하는 거죠. 데이터에 마이너스 1번째가 없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코드가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두 개인 거잖아요. 가능성이.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캐치 블록을 여러 개를 구성을 해서 에러의 종류에 따라서 캐치 블록을 세분화할 수 있어요. 배열의 인덱스가 초과하는 상황, 아까 에러 이름 확인했죠?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스 익셉션. 그 다음에 숫자 연산이 잘못됐을 때 발생하는 에러 이름도 확인했죠. 이렇게 에러 상황을 미리 나열하면은 인덱스가 초과되면은 일로 가는 거고 연산이 잘못되면 일로 가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사용자한테 에러 메시지를 다르게 줄 수 있다고요. 우리가 회원 가입할 때 아이디는 최대 몇 글자까지 가능합니다. 뭐 아이디에는 한글을 넣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계속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그거 없이 그냥 뭐가 잘못 입력됐는지 알려주지 않고 맨날 회원 가입에 실패했습니다라고만 뜬다고 생각을 해봐요. 열받을걸? 그런 식으로 이제 에러 상황을 세분화하기 위해서 사용을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에러 상황을 세분화하면은 마지막 캐치 블록이 없다고 가정해보죠. 여기가 없다고. 그럼 여기를 막 실행하다가 숫자 연산이 잘못됐어. 그럼 일로 가는 거죠. 막 실행하다가 배열의 인덱스가 초과됐어. 그럼 일로 가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상황 이외에 내가 미처 예측하지 못한 에러가 발생했다면 그땐 뻗는 거예요. 대비를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은 특히나 일반 유저가 사용하는 프로그래밍은 에러 상황에 최대한 많은 경우의 수를 미리 대비를 해놔야 돼요. 에러의 이름을 의미하는 요 키워드들이 java.lang 패키지 안에 미리 정의되어 있는 클래스예요. 그리고 exception이라는 이 클래스는 모든 에러 상황의 최상위 클래스예요. 모든 예외 클래스에 대한 최상위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에러가 발생하건 간에 일단 얘를 상속받고 시작합니다. 얘가 최상위 클래스예요. 자식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업캐스팅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에러가 발생을 해요. 그때는 얘로 가는 거죠. 왜냐면 얘는 모든 에러 상황을 형변 안에서 받을 수 있으니까. 캐치 블록에서 익셉션 객체를 선언하면은 모든 에러 상황들이 익셉션 형태로 암묵적 형변한대요.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캐치 블록은 내가 세분화하지 못한 그 밖에 알 수 없는 나머지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에요. 만약에 익셉션에 대한 캐치 블록이 먼저 왔다. 앞에 먼저 포함되어 있으면 모든 에러를 앞에서 다 커버하고 뒤에 세분화해 놓은 게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익셉션에 대한 캐치 블록은 맨 마지막에 놓는 거죠. 계속 이런 거 할 때마다 강조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던 상속, 그 다음에 추상화라든지 인터페이스 같은 거 도대체 언제 써야 되는지를 고민할 필요 없다 그랬죠. 라이브러리라는 걸 내가 사용하는 순간 안 쓰고는 못 배기게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사전에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에러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냥 if문으로 커버하는 게 맞고요. 트라이 캐치 블록은 필요하면은 안 쓰고는 못 배격이 돼요. 그러니까 트라이 캐치를 언제 왜 써야 되는지는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 번 강조하는데 프로그래밍 공부할 때 왜 그럴까? 처음에 문법 공부할 때 왜 그럴지 고민하는 게 제일 시간 낭비예요. 그냥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보여드릴게요. 그걸 자, 우리가 이제 조만간 할 내용 중에 파일을 저장하는 내용이 있어요. 변수 내용을 메모장 파일에다가 이제 기록을 할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제 업로드 처리 같은 걸로 확장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일단 빨간 줄이 갑니다. 왜 빨간 줄 갔는지 컨트롤 좀 눌러보면은 임포트 안 했네요. 임포트도 이렇게 자동 완성시키는 거라 그랬죠. 엔터 쳐요. 그럼 java.io라는 패키지에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 임포트가 돼요. 임포트 했는데 여기 왜 빨간 줄이지? 자, 얘가 보면은 이게 지금 메모장 파일을 생성하라는 코드거든요. 근데 지금 카드디스크 드라이버가 Z 드라이브로 돼 있죠. 이런 드라이브 없잖아. Z 드라이브까지 껴놓는 컴퓨터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 경로가 지정될 때를 대비해서 자바에서 여기 보통 저장할 경로는 사용자가 그 팝업 창으로 선택하잖아요.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팝업 창 나오잖아요. 여기다 Z 드라이브 안에 hello.java 이렇게 저장해라라고 하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 이런 식으로 다시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을 사용자가 입력하는 값으로 저장할 텐데 이걸 개발자가 어떻게 대비를 해? 개발자 탓이 아니잖아 사실. 그러면 자바가 이 상황에 대비를 해줘요. 여기서 컨트롤 점 누르면 서라운드 위드 트라이 캐치라는 구문이 떠요. 필요한 상황에선. 그래서 이거 선택하면 알아서 트라이 캐치가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은 트라이 캐치라는 문법 자체를 이해하는 거지 저거 도대체 언제 왜 해야 될지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요. 고민하지 마세요. 문법은 그냥 문법일 뿐이야. 이거 지금 왜 저렇게 해야 되는가 고민한다면 영어 문법에 왜 주어, 동사, 형용사 이런 것들이 영어 문법은 도대체 왜 있지 고민하는 거랑 똑같아. 문법 공부할 때 그런 거 고민 안 하잖아요. 프로그램의 로직을 공부하는 거는 논리적인 흐름을 공부하는 거는 왜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지만 문법 공부에서 제일 시간 낭비가 왜인지 고민하는 거예요. 그냥 뭐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한 거야 애당초.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문법의 구성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예제를 좀 확장해 봅시다. 싱글톤 패턴으로 계산기 기능을 하는 클래스를 준비했어요. 생성자, 은니까지 했죠. 이제 싱글톤 패턴은 그냥 외워서 쓰시면 돼요. 나눗셈을 처리하기 위한 메서드를 하나 넣어놨고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x로 5가 들어오고 y로 0이 들어왔다고 가정하자고요. 모든 수는 0으로 못 나누죠. 그러니까 나눗셈을 수행하는 기능을 구현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y 값이 0으로 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트라이 캐치를 걸어놔 줘야 프로그램이 안 뻗어요. 그래서 y가 0이면 5 나누기 0에서 나눗셈 못하니까 여기서 에러가 난다고요. x를 y로 나눴을 때 y가 0이면 여기가 에러가 나요. 그럼 캐치로 건너뛰겠죠. 나눗셈 하다가 에러가 났으니까 z는 이미 대입해보지도 못해요. 그러면 처음에 z를 0으로 넣었잖아요. 쭉 갔는데 z 대입 안 됐다 그랬죠. 그러면 에러 안 난 프로그램 안 뻗죠. 그대로 z가 리턴 돼요. 그럼 0 리턴 되는 거죠. 자, 이 클래스가 갖고 있는 나눗셈이라는 메서드를 누군가 호출을 할 때 이거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누군가한테 제공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파라미터가 잘못되는 거를 대비해서 이렇게 트라이 캐치를 내가 사전에 미리 대비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에러 처리하는 게 좀 귀찮은 거야. 에러 처리하는 게 좀 귀찮으니까 트라이 캐치를 안 해버립니다. 그러면 y가 0으로 들어왔을 때 여기서 프로그램 다운되겠죠. 에러 상황이라는 거는 연쇄 폭발을 일으켜요. 무슨 뜻이냐면, 자, 제가 코드를 재현을 해볼게요. 지금 요 throws-라는 구문을 설명하려는 거예요. 얘를 일단 빼봅시다. 얘를 빼고요. 자, x하고 y를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았어요. 그럼 여기에 사용자가 몇을 입력할지는 사용자 맘이잖아요. x에다 5를 입력하고 y를 0을 입력했다고 칠 거예요. 자, 싱글톤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고 처음에 디바이드 호출합니다. 그럼 5하고 0이니까 이 디바이드라는 메서드 안에서 트라이 캐치 해놨죠. 디바이드 메서드 안에서. 그럼 사용자가 0을 입력해도 예외 처리가 되니까 프로그램이 뻗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자, 일단 코드를 좀 짧게 줄여볼게요. Z 줄여. 자, 실행을 해보자고요. x를 5로 입력하고 y를 0으로 입력하면 divide라는 메서드의 y가 0으로 진행이 되니까 여기서 트라이 캐치에 걸려서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라고 출력해주고 0이 리턴 된다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봤었던 트라이 캐치의 원리예요. 자, 이번엔 divide ex를 해볼게요. 여기는 트라이 캐치 안 한 거죠. 실행해보자고요. x 5로 입력하고 y를 0으로 입력합니다. 자, 그러면 x가 5고 y가 0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일로 호출해요. x가 5고 y가 0으로 들어와요. 그럼 여기서 일단 에러가 나죠. 여기서 에러가 나죠. 자, 여기 보면은 calc.divide ex
CAL 시점 자바의 33번째 줄에서 에러가 났다고 지금 일단 떴어요. 에러는 발생하면 연쇄 폭발이에요. 얘를 호출한데도 에러가 같이 번져요. 그래서 에러가 있는 메서드를 호출한 19번째 줄에서도 에러가 검출돼요. 에러는 호출에 꼬리를 물고 연쇄 폭발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에러를 방지하려면 1번 가장 근본적인 코드 여기서 트라이 캐치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에러가 발생해도 여기까지 에러가 번지잖아요. 여기에서 트라이 캐치를 하거나 한 군데에서만 막아주면 돼. 연쇄 폭발이기 때문에 어디에선가 한 군데에서 그 폭발을 끊어주면 돼요. 여기를 트라이로 묶고 캐치 익셉션 타입의 2 라고 한 다음에 에러 발생이라고 출력하면 다시 실행할게요. X5 Y0 하면은 자, 에러 발생이라고 하고 에러 메시지 안 나오죠. 연쇄 폭발이기 때문에 어디에선가 한 군데만 에러를 끊어주면 된다고. 그럼 프로그램이 다운되진 않는다고요. 자, 이쪽이 이제 라이브러리에 들어갈 기능이고요. 이쪽이 내가 만들 코드야. 그럼 트라이 캐치를 누가 해야 될까요? 심생놈이 하는 것이 뭐. 이건 누가 하든 귀찮은 거예요. 그래도 내가 작업하는 코드가 이 라이브러리에 지금 의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권은 얘가 좀 갖고 있어. 무슨 우선권이냐? 예외 처리를 얘가 해도 되고요. 귀찮으니까 떠넘겨도 됩니다. 여기 앞만 봐도 에러가 날 것 같은데 에러가 이 코드 안에서 날 것 같은데 에러 처리를 내가 귀찮은 거야. 그러면 이 메서드를 호출할 누군가한테 예외 처리를 떠넘길 수 있어요. 그게 스로우즈 구문이에요. 이렇게요. 메서드를 정의할 때 스로우즈 익셉션이라고 지정을 하면은 이 메서드를 호출하는 위치에서는 트라이 캐치가 강제돼요. 이게 아까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호출할 모든 라이브러리 안에는 이런 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예외 처리 하기 싫어도 해야 돼. 이미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강제해놨다고요. 선택권이 없어. 이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할 이유가 없다고요. 필요하면 무조건 해야 돼. 안 그러면 컴파일 에러예요. 빨간 줄 간다고. 그러니까 이거 왜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컨트롤 점 누르면 아이고 Surround with Try Catch라는 메뉴가 떠요. 이거 선택하면 트라이 캐치 블록이 짠 하고 생기는 거예요. 그럼 캐치 블록에서 내가 사용자한테 보여줄 메시지만 처리해 주면 되는 거지. 이게 스로우즈라는 구문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 메서드 호출할 때는 이 안에서 예외 처리를 하지만 이 안에서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안에서 예외 처리를 직접 하는 방법도 있지만 대부분 라이브러리는 지들이 하기 귀찮으니까 예외 처리를 여러분한테 강제한다고요. 그래서 개발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예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이미 스로우즈가 적용된 상태로 라이브러리에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라이브러리를 쓸 때 트라이 캐치를 강제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예외 상황에 자연스럽게 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예외 처리 아직 안 끝났어요? 요거 2개까지 할게요. 지금 11시 20분이니까
개당 10분씩 11시 40분 11시 40분까지 실습하고요. 11시 50분까지 휴식합시다.